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MPV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MPV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강자죠. 카니발 가지고 왔고요. 또 수입차의 최고의 MPV 꼽으라고 한다면 토요타의 알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알파드 단독 시승기 때 뭐라 그랬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비교 시승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 차종 다 하이브리드로 준비했는데요, 재미난 게 사실 우리가 이런 비교 시승을 할 때마다 특히 이 옆에 있는 알파드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카니발을 보고 있을지, 반대로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 분이 나 카니발 사지 말고 알파드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두 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야, 두 차종의 경쟁 모델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 모델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애매할까요? 차 비교할 때 뭘 봐야 돼? 물론 뭐 포지션, 이 차가 어떤 세그먼트의 어떤 포지션이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고, 차 크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4,700에서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5,500까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알파드는 9,920만 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만 놓고 보면 이 두 대는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아예 비교하면 안 되지. 가성비로 따지면 카니발, 그리고 성능이나 구성을 보면 이 알파드가 더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보니까 꽤 재미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니까 이 두 차종을 비교했을 때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엄청난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돈 벌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일단 디자인만 놓고 보면 어때요? 사실 디자인은 이 토요타 알파드 처음 나왔을 때 쟤 생긴 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단독 시승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본 현지에 맞게 나옵니다. 이 토요타 알파드 차폭이 굉장히 좁죠. 그 이유는 일본의 주차선이 좀 적고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서 약간은 전폭이 좁은 겁니다. 반대로 카니발은 어때요? 전폭도 굉장히 넓고 전장도 굉장히 길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도로에 좀 맞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굉장히 넓고 막 광활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닌데,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가 있잖아요. 반대로 토요타 알파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엔진 파워트레인부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토요타 알파드 뭐예요? 2.5 자유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 배터리가 들어가서 합산 250마력이라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아마 엔진으로만은 얘가 자유흡기라서 190마력 정도가 나오거든요. 반대로 카니발,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이제 패밀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 구성도 많이 집어넣어 놓는 거죠. 유압식 리프트 이번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또 들어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통일된 디자인 역시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예쁘네 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예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래서 엔진 마력이 180마력, 그 다음에 엔진 모터 합산 출력이 24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만 따지면 10마력이 적고 합산으로 따지면 5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 LED 테일램프는 당연히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시퀀셜 방식의 무빙 턴 시그널, 요거는 알파드가 들어가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등 형태의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카니발은 이거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어야 돼요. 100만 원인가 옵션을 집어넣어야지만 요 LED로 들어가지, 요거 안 집어넣으면은 그냥 벌브 형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얘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밑에 있었던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온 거는 되게 환영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은 4열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똑같은 전장, 뭐 비슷한 전장, 뭐 아니면 좀 차이가 나더라도 휠 베이스 비슷해도 우리나라가 유독 실내 공간이 넓은 건요, 공간의 활용도, 그러니까 시트 배열, 트렁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토요타 알파는 어때요? 둘둘둘둘 6개 시트가 들어갔는데 3열에 시트를 접지 않으면 수납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확실히 카니발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알파드는 2열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파드 역시도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실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알파드는 2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이 시트 자체가 가장 이제 최상위 모델로 좀 들어가 있어요.
시트도 리무진 시트처럼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이 3열에 이런 식으로 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기기까지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차들을 의전차라고 많이 하죠. 자, 이거 말고 주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가시죠. 확실히 편의 기능을 따지면 카니발을 따라올 수가 없죠.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좋으니까 카니발이 압승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주행감이 달라요. 얘 변속기 뭐예요? 6단 변속기예요. 왜 사람들이 8단 넣어달라고 하는지 저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만 주행하고 악셀만 조금만 밟으면 바로 엔진이 개입해버려요. 전기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풀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 말고 엔진으로만 가도 연비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냐. 1.6인데 뭐가 문제냐. 아니 1.6은 뭐예요. 엔진이 작잖아. 이 큰 무게 이 여러 명 타면 4명 정도 타면요 얘가 무겁고 힘이 딸리니까 RPM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밟아도 RPM이 갑자기 막 2, 3천 막 4천 막 쑥 올라가고 조금만 가속하려고 이제 밟으면은 RPM이 올라가니까 연비가 더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6단 자동 변속기 때문에 이 기어비의 세팅도 별로 안 좋고 연비 구성도 별로 안 좋아요.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한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디젤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부드러운 주행감, 이거는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서 연비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고RPM을 사용하는 그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도 상쇄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을 줘야 되는 토요타 알파드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뭐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 금액대에 내가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6천만 원에서 뭐 스포티한 주행감을 뭐 원할 거냐, 뭐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토요타 알파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기본기 주행감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좀 약간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실내 인포테인먼트도 조금 아쉽잖아요. 그냥 옵션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옛날 느낌이고 옵션도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토요타 알파드 사는 분들은 이런 올드한 실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토요타 알파드는요 엔진과 전기 모터가 따로 구동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구간도 훨씬 더 카니발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 조화롭고 하나의 파워트레인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게다가 얘는 CVT예요. 무단 자동 변속기니까 변속하는 느낌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럽게 밀어줘서 흡사 어떤 느낌이냐, 전기차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다 좋으면 너무 가격이 비싸지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한 거죠. 전체적인 승차감, 파워트레인에 대한 완성도 이런 거는 확실히 알파드가 좀 더 앞서 나간다 이런 느낌이고, 반대로 나는 주행기 조금 힘 딸려도 돼, 아예 그냥 좀 아쉬운 대로 타지, 하지만 부드러운 핸들링, 더 많은 옵션들, 그리고 가격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끝난 뭔가 아쉽죠? 선착순 10명 구독자 이벤트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우리가 두 대를 비교해 봤는데 저는 항상 비교 시승을 할 때 참고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오너분들이 왜 이 차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이 알파드의 차주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분 나 아는 분인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스포를 멈춰주시고 우리 영상을 보는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에 현재 룩손몰 레이싱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민상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제가 비교 시승했었던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옆에 있는 김민상 선수님의 차입니다. 아니 차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차들을 타보셨을 거고 네. 왜 알파드를 선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밴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카니발, 이제 알파드, 그리고 네. 시에나, 시에나도 있고요. 네, 이제 스타리아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밴 중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좀 선택한 감이 있어요. 아, 뭐 공간도 그렇고 네. 옵션이 뭐 카니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옵션 뭐 이런저런 옵션들이 다들 있겠지만 네. 그 어떤 옵션들은 알파드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 어떤 옵션은 카니발이 좀 더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저런 옵션 뭐 따지기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기본기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알파드를 선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차를 좋아하고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옵션도 옵션이지만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기본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타고 다녔을 때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제 차는 또 빨간색이에요. 왜 갑자기 이 알파드에 파란색으로 시공하려고 하는 건지. 썬팅도 하는 겸 PPF도 이제 색깔을 입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벤트의 스카이블루 컬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김민상 프로님이 이 지벤트 필름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방수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앤디포스입니다. 핸드폰 안쪽에 들어가는 이 필름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조그만한 규모에서 회사가 아니라 연매출이 몇백억 이상 되는 상장사예요, 앤디포스가. 그렇기 때문에 품질 이런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최고의 필름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최상의 필름들과 경쟁해도 성능, 필름의 질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단 떨어지는 거 하나 있어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차를 내가 만약에 출고를 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 열대 한적판으로 상품을 구성해 봤습니다. 요거 지벤트 이 회사 담당자들에게 막 부탁해가지고 겨우 가져온 거예요. 그냥 무슨 홍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써보라고 가져온 거죠. 시공은 다 이 지벤트 구로점 아카데미에 오셔야 돼요. 이곳에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지벤트 필름이 이곳에 다 있는 거죠. 나는 반사다 RV, 나는 비반사야 GV90을 선택하시면 되죠. 다 최상위 필름으로만 준비했고요. 이게 필름이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160만 원, 그 다음에 대형차 기준, 알파드 같은 차, 카니발 같은 차, 요 대형 같은 경우는 180만 원입니다. 브랜드 있는 필름을 사용했던 분들도 이 지벤트 필름을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차이 없는데? 이거를 느껴보라고 저희가 파격적으로 준비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격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이 160만 원, 180만 원 이거 가격 파괴합니다. 자, 그러면은 썬팅 시공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픽하시면 돼요. 반사냐 비반사냐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차 출고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유리막 코팅이 들어갑니다. 이 유리막 코팅도 이번에 기본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 출고할 거야, 출고할 때가 됐어, 이런 분들 유리막 코팅을 기본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유리막 코팅도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져 있죠. 원래 승용이 80만 원, 대형이 11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벌써 놀랍죠?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실내 어때요? 브라운 시트잖아요. 이거 오염이라든지 가죽 관리 안 하면 막 갈라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씻고 폼 클렌징을 막 해 하고 나와. 그럼 얼굴 땡겨야 안 땡겨요? 땡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션을 발라줘야 돼. 가죽도 똑같아요. 가죽 코팅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알파드가 이렇게 운전석 2열 3열까지 시트가 굉장히 뭐 좀 많잖아요. 대형이니까. 가죽 코팅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 시공을 하는데 이 역시도 50에서 60만 원짜리를 기본으로 해줍니다. 싸구려 가죽 코팅제 그냥 뿌려가지고 닦으면 이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것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자, 일단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가죽 코팅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어디 그냥 뭐 저렴한 갖고 와서 막 생색내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자, 이거 끝이 아니에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나 싶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신차 출고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 게다가 이런 차를 출고하면은 그냥 뭐 딜러들한테 그냥 서비스로 그냥 해주세요.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냥 뭐 번거롭게 구로까지 와가지고 차 빼서 여기서 시공하고 막 이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사원한테 그냥 썬팅 대충 아무거나 좋은 거 해주시고 유리막도 해준다고요? 그냥 유리막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 가죽 코팅지가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좀 깨고 싶어요. 이 먼 곳까지 오는 거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영업사원이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정가로 한 50만 원 언저리의 상품을 구성합니다. 썬팅, 유리막, 뭐 가죽 코팅제. 근데 저희는 본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광고해 줄 테니까 그냥 이걸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구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것만 해도 놀라운데 요거 보면 이게 많이 안에 긁히거든요. 요 손잡이 부분, 도어 엣지 또 있어요. 트렁크 리드 쪽이 물건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은 많이 좀 흠집이 되거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주유구 리드 요 부분까지 생활 4종도 들어가는 거죠. 생활보호 PPF도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해요. 차종에 따라서. 근데 이거 지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승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지로 했을 때 한 290만 원 정도 나오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에 드린다? 소형, 대형 상관없이 차종 상관없이 전 차종 다 동일하게 99만 원. 솔직히 놀랍지 않아요? 이거 구성 이 정도면은 박수 쳐줘야지. 선착순 열대입니다. 열대 한정으로 99만 원에 이 상품을 구성한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어디서든 만나보기 힘든 구성이에요. 썬팅만 해도 뭐 싸게 하면은 한 60만 원, 70만 원에 프리미엄 썬팅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좀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근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썬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유리막 코팅 해드릴 거고 가죽 코팅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생활보호 PPF. 야, 이 정도면 진짜 말 그대로 빤스 벗고 흔드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위측에서 나온 지벤트 전용 티슈까지 듭니다. 저도 많이 쓰거든요. 뭐 언제 쓰면 좋냐면 보통 물티슈 같은 거 닦다 보면 잔상 남잖아요. 근데 얘는 잔상이 안 남아요. 그냥 깔끔하게 없어져. 실내 닦기 기가 막힌 거죠. 요거 10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리너 타올, 요것도 10개, 그 다음에 주차번호판까지 총 3종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10대 한정, 저는 이런 구성이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나 이거 참여하고 싶은데 내 차는 조금 나오려면 시간이 멀었어. 이런 분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미리 예약해 놓으시면은 차 나오고 나서 시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또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들어가보겠습니다.